안녕하십니까. 시인의 꿈과 희망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더해봄 정용수 PD의 조금 특별한 강의 조특강 그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오늘은 한 가정의 주부와 영어학원 원장으로 일만 하고 있던 한 여성이 어느 날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힘을 보태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참여활동가로 변신하여 순천시 여성친화시민참여단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든든한 맡음이 권혜임 회장님을 모시고 친화 세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좀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오늘 회장님, 오늘 주제가 친화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친화, 뭐 중국말 같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친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금방 PD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서로 친하게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친화는 친하게 어울려 사는 네네네. 것. 그러면 어떤 세상이 친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층 간에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세대 간에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서로 안 맞는 부분들,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각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어울려 사는, 그러니까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진정한 친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단하네. 회장님 말씀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세상. 네,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친화 세상이다. 네. 그런 친화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순천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순천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이라는 그 이름이 참 생소하긴 합니다.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순천시에는 언제부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나요?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것을 먼저 네.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2016년도에 순천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요? 예, 네. 시장님께서, 그 당시 시장님께서 신청을 하셔서 네. 여성 친화 도시가 되었는데 2019년 4월에 들어서 네네. 제대로 이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이 결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지원을 해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이라는 것이 이제 2016년도에 생겼는데 역사는 그렇게 깊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그렇게 우리 깊지 나라에 않네. 예, 여성친화 도시라는 게 생긴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럼 회장님도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시민참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제가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요. 네.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사회 참여나 양심적인 행동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쳤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론적으로만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했던 부분들이 조금 네.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실천을 하고 싶은
실천하는 지식인, 뭐 실천하는 교육가,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에 참여를 했던 게 맨 처음에 사회 참여했던 게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멋지게 살거라,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다가 자기 스스로 나도 과연 난 어떤 사람인가, 난 아이들 이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하시게 되시면서 누가 뭐 권유했나요? 어떻게 참여를 하시겠어요? 그냥 우연히 순천시 밴드에 공지가 뜬 것을 유심히 봤었습니다. 아, 순천시청 밴드에? 네, 그렇습니다. 봤더니 여러 공지가 떴는데 그 중에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아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원서를 써서 냈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에 참여하려면 특별한 자격 같은 게 좀 있나요? 이제 모집 공고 그 당시에 뜰 때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순천 여성이면 나이 제한이 네. 30세부터 50대 59세까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30세부터 59세까지의 나이 제한은 일단 있군요. 네.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제한은요? 뭐 학력이랄지, 뭐 그런 거 거주 없습니다. 기간이랄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순천 시민이면 됩니다. 아, 순천 시민의 여성 중에 네. 나이가 30세에서 59세에 있는 분인데 내가 자원해서 시민 참여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지원하면 되는군요. 네. 특별한 심사를 거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근데 조금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은 말 그대로 봉사 활동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냥 몸으로 하는 봉사나 그냥 단순한 봉사는 아니고 시의 행정까지도 참여하는 어찌 보면 준공무원 수준의 봉사 활동을 하는 활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시면 현재 그 시민 참여단에 참여하고 계시는 단원분은 현재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그 회원 수의 제한 같은 건 있나요? 처음에 뽑을 때는 5개 조에 55명을 뽑았었습니다. 인원 제한 55명, 55분. 예. 그렇게 해서 5개 조로 나누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친화 시민 참여단의 그 단체 활동의 목적은 뭔가요? 단체 활동의 목적은 이제 저희가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여성친화 도시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친화 도시를 연구한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설명해주는 이론적인 그 궁극의 목적은 남녀가, 꼭 여자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사회 정책에 참여를 하게끔 하는, 말 그대로 지금은 만약 이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이나 이런 여성의 교육이 없다면 많은 부분을 남성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여성도 함께 참여를 해서 행정과 정책 개발에 참여를 해서 그 이익이 꼭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시민분들께 그런 여성의 참여의 효과가 돌아가게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이라는 말은 꼭 남성 여성의 성적인 여성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분들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어떤 대변자로서의 시민 참여단의 활동을 이렇게 목적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행정을 보든지 어떤 시설 모니터링을 할 때 여성의 눈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강인한 어머니의 행동력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럼 단체 활동의 목적이 일반 봉사활동 단체하고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시 행정에 대한 뭐 조언이랄지, 뭐 관찰이랄지, 뭐 민원을 들어서 뭐 반영한다랄지, 어떤 사회적인 불편 사항을 체크해서 뭐 이렇게 위에다가 보고한다랄지, 뭐 안건을 제안한다랄지, 이런 것이 주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 같은 과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가서 불편한 것을 민원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받습니다. 처음에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에 들어오게 되면 역량 강화 교육을
그냥 일반 교육이 아니라 전남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가족과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여성들의 말 그대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속에서 굉장히 제가 느꼈었는데요.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들을 받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그래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주 그런 커리큘럼이 짜여 있나요? 여성 시민 참여단에 들어가면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런 교육을 이수한 후에 활동하기 시작한다랄지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그것을 순천시 안에서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매뉴얼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저희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번 달에는 어떤 행동을 하자, 어떤 활동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성 친화 도시이라는 슬로건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부에서 여성 친화 도시로 다 하도록 하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다 여성 친화 도시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기서 지자체의 단위는 군과 우리 순천시처럼 시와 큰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군, 구, 시가 지자체로 보고 그 중에 92개, 92개가 지금 현재 여성 친화 도시로서 그 지자체 장이 신청을 해서 지금 여성 친화 도시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상 그렇게 여성 친화 도시라는 거 정책을 내놨는데 각 지자체장의 그런 그 뜻으로 뭐 전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혹시 순천시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과 예를 들면 뭐 A라는 시의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과 뭐 교류를 할지 서로의 뭐 정보를 주고받는다랄지 뭐 워크숍이랄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2019년 9월에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 한마당이라는 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여러 다른 지자체의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들이 순천시의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주관한 거예요? 주최해서 주관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 당시 19년 전국적인 단위에도 대단한 일 하셨네. 네, 그래서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 수성구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많이들 왔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회장님은 임명제예요? 뭐 이렇게 투표 선출제도예요? 선출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첫날에. 첫날 단원들을 다 직접 투표로, 직접 선거로. 됐습니다. 뭐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나 회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자진해서 이렇게 출마 의사를 밝히셨나요?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하시다가 내가 오늘은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내가 한번 실천해봐야겠다 하고 처음에 본인이 신청했다가 내가 회장으로 하고 회장해보고 싶은 뭐 나오세요 그럴 때 손 들고 하셨구만이? 저 학교 다닐 때도 반장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그렇군요. 어머니회 회장도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닐 때 자모 회장도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또 이런 리더십 같은 게 좀 있군요. 그러면 이제 순천시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이라는 단체가 관주도형인가요? 민주도형인가요? 일단은 구성부터 조직할 때랑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까지는 관주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그 양성 양육 그런 그 올리는 업그레이드 역량 강화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관주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딱 결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교육 받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주도가 되면 그 결성이 된 뒤에는 주제를 던져줍니다. 뭐 성평등 기반 정책을 추진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여성들이 경제 사회 참여를 하게끔 하는 주제. 그다음 세 번째가 지역 사회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밤길 안전이랄지 이런 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게끔 해라. 또 네 번째 주제가 가족 친화 환경.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아이들을 잘 돌봐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그렇죠. 경력 그게- 단절이 안 되고 음. 직장에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 주제. 그다음 다섯 번째가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하게 하는 이런 5가지 주제를 던져주면서 저희 여성 친화단들에게 주제 발굴을 하라고 합니다. 활동. 각 분과별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러면은 추진 목표의 팀별로 자 예를 들면 성평등에 관한 팀이다는 성평등에 대한 어떤 과제를 할 것인가 네. 그것도 뭐 안건을 내라든지 활동하는 뭐 주제를 내라든지 이렇게요. 네. 그러면 5개 팀이 좀 구성되어 있나요? 순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도? 네, 5개 팀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19년도, 그리고 20년도는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이 활동을 못했는데요. 5개 조가 있었지만 활동은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제별로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죠. 우리 순천시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늘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부분은 또 관이랑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번에 어떤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 이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의 단체가 조금 구성부터 활동하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하네. 다른 일반 시민참여단과 다르게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네. 일단 모집 그다음에 양성까지는 관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은 민이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만약에 어떤 개선안이나 어떤 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그 과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뭐 토론을 해서 뭐 그 안건이 반영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은요. 처음에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공원이 시민들이 다니기에,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가, 쾌적한가를 모니터링을 하게 할 때도 모니터링지가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지를 갖고 다니면서 5개 조가 각각 다른 공원을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공원에 주중에 낮에, 저녁에, 또 주말 낮에, 주말 저녁에, 시간대별로. 네. 그래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 마치 이마트에서 화장실 청소 체크하듯이 저희들이 모니터링. 안전성, 네, 뭐 쾌적성, 네, 편리성, 뭐 유생사항 이런 거 전부 네, 다. 그리고 그것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긴 기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책자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관리과, 공원 녹지과 계장님과 함께 모여서 또 논의를 합니다. 해당하는 과에 네. 담당하신 분을 직접 모시고 와서 네.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장 보람스러웠던 게 공원 녹지과에 대한 저희들이 개선 사항들을 모니터링해서 계장님께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저희가 가서 봤더니 정말로 다 개선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보람스러웠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혹시 과별로 네. 어떤 과에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좀 늦춰진다거나 약간 그 안건 아니야 이렇게 무시당했거나 그런 안건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찌 보면 시장님 대신 손발입니다. 여성의 그래. 눈으로서 시의 시설이나 행정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들을 어떤 과나 공무원이 있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예전에 뭐 마치 예전 역사적으로 보면 뭐 암행어사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비슷한 민의를 들어보는 일종의 그런 기관 같은 그런 단체 성격도 있긴 있군요. 그렇죠? 네, 조금 활동이 적긴 합니다만 성격은 비슷한데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니 뭐 그건 내가 보니까 네. 어떤 공무원들이나 관에서 하는 것을 좀 협조하고 그렇습니다. 뭐 민의를 반영하고 불편 사항을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 말씀대로 좀 더 어우러져서 서로 함께 좀 친화되는 그런 네. 세상을 만들면서 친화라는 말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친화, 어우러져서. 그러면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그동안 특별히 그 사업 중에 가장 아까 공원 녹지 그거 네. 말고 특별히 뭐 사업 중에 기억에 남거나 참 보람된 일을 했었다. 이런 거 혹시 기억에 워낙 많으셔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었나요? 아까 공원 녹지나 시장도 모니터링을 하였었습니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네. 아랫장, 윗장, 역전시장. 네. 저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론적으로
학원 안에서 아이들만 가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다니면서 순천시 곳곳 안 다닌 데가 없이 다녔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스러웠고요. 네. 또 좀 큰 실적이었다고 보면은 순천시가 이제 재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재생 사업. 아니요,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오래된 지역들을 다시 개발하는 원도심의 거. 재생 사업. 네. 근데 그렇게 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여성 친화의 눈으로서 그 재생 지역을 돌아보게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래서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 안전의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쾌적의 측면에서 네.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뭐 YMCA랑 같이 협업을 했거나 또 순천 경찰서랑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장천동 쪽에 도시재생 할 때랑 네. 또 역세권, 지금 이거는 역세권 쪽도 한 길을 저희에게 맡아주셔서 맡기셔서 그쪽을 모니터링 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제2차 역세권 재생 사업을 할 때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제가 해놨거든요. 지금 서류를 직접 그거를 개선하게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재생과에서 비용을 주면서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그 도로를 개선하게끔 만들게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굉장히 보람스러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에 참여를 하시면 네. 많이들 오셨는데 혹시 뭐 활동비를 보조받거나 뭐 소정의 무슨 뭐 비용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저렇게 많이 활동을 할 건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리거든요. 제가 활동하는 거. 그러면은 뭔가 엄청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뭐 교통비라도. 네. 근데 실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주인으로서 활동을 봉사라고 하기는 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 우리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역할을 한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뭐 당연히 회장님이시니까 안 받으셔서 뭐 괜찮겠지만 단원들은 또 어떻게 뭐 단원들에게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감을 높이게 하거나 그런 교육이나 그런 뭐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워낙 이런 사회 활동에 대한 목이 말라 있던 상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평등 교육을 받는다 했지 모니터링 교육을 받는다 했지 어디 또 가서 교육을 받는다 했지 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실현께 감사하다고 그랬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이전부터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뭔가 또 조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필요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많이 못 챙겼던 것이 정말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성친화 시민참여단들에게 제가 좀 능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잘 나오셨네요. 네. 지금 조금 우리 몇 분 계시는데 지금 여성친화 시민참여단들이 이제 못 챙겨서 왜냐면 우리가 제목이 뭐 친화하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회장님의 생각이 올바르고 가야 할 길이 좀 혼자서 힘드시잖아요. 꼭 함께 하셔야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혹시 그 단체 활동 계획이나 2021년도에 뭐 비전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그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설들, 도로들, 공원들, 아까 화장실도, 공공 화장실도 저희가 작년 내내 거쳐서 불법 카메라가 있는가에 탐지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손길이 안 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에 여성 주차장이랑 장애인 주차장이 충분한가도 저희가 보고 부족하면 도로가에 전화해서 조금 더 늘려주십시오 했을 때 늘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물리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다 하면 이제 2021년도부터는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우리 아까 그 5대 목표 중에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38 세계 여성의 날도 저희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에서 주최해서 그날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주제가 50%였습니다. 50%가 아직도 참여가 어떤 위원회나 의회나 이런 데에 50%가 지금 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행정회나 여러 가지 활동, 위원회 활동에 여성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 연도의 목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남자분들만 쭈루루 서서 사진 찍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저도 남자인데 늘 보면 여성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눈에 거슬리는데 시장님이나 다른 시민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그러시려면 회장님, 네.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에 이제 앞으로 모집을 할 때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나 3배 정도, 한 110명이나 한 200명 정도로 좀 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뭐 공원뿐만 아니라 뭐 뒷골목, 뭐 하수구니 할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쉽게 말하면 가로등에 대한 내용, 네네네. 뭐 보는 게 다 그 생활의 불편사항 같은 걸 할지 네. 또 시민이 하나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거의 보니까 어찌 보면은 공무원에서 그 공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하실 일들을 거의 대행해주고 싶은, 거의 대행해주는 그런 손가발 역할을 해주시는군요. 네. 인원을 많이 늘려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차피 뭐 이거 안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참여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요, 회장님. 네. 아무래도 좀 가정에 소홀이 될 텐데, 뭐 가정하고 외부 활동을 이렇게 좀 균형을 잡고 일하시는 우리 권혜임 회장만의 특별한 비법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혹시 남편분이 왜 당신은 맨날 바깥에만 다니고 집안일 언제 막 이렇게 불만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일단은 제가 거짓 안 보태고요. 나오기 전까지 너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회장님만 생각이 아니고 예. 다 인정한 걸 가족들이.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네. 했고 제가 좀 다 키웠습니다. 자녀들을 이제 혼자 독립할 나이가 되었고 다 성장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시스템화하였습니다. 가족들의 업무를 매뉴얼했다고요? 예. 너는 항상 설거지를 좀, 너는 분리수거,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자녀분은 몇인데요? 딸, 아들. 하나. 예. 그럼 한 2-3명 더 있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방 청소, 작은 방 청소, 네. 바깥 청소 이렇게 하고. 그럼 잘 하던가요? 잘 따라와요? 처음에는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 하려고 이러더니 이제 엄마가 제가 일부러 놔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사실 가족들의 불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남편분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은 사실 있었죠. 제가 이제 좀 특별합니다. 저는 남편이 페미니즘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잠시 후 남편분 얘기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 권 회장님께서 바라는 친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친화 세상.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러 사회에 나와봤더니 굉장한 갈등과 대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갈등과 대립이 마치 당연한 듯이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살고 있는 게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서로 다독이고 인정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 대립각만 세워서 이기는 게 능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화 세상이란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지금 남한과 북한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라는 기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완전히 정치권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하물며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네, 예. 그러시군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가정일 하시랴, 학원 운영하랴,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 밝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순천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우리 권혜임 회장님 활동에 좀 박수를 보내면서요. 여기서 잠깐 홍보 영상 보시고, 우리 권혜임 회장님의 다음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